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홈카페를 하시는 많은 분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한 줄. 커피 추출은 물과 커피 사이의 저항에 의한 시간의 상관관계다. 안녕하세요. 79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왕 기초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커피 머신과 커피 그라인더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추출, 즉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추출이 어떤 변수를 가지고 에스프레소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것 또한 아주 기본적인 생왕 기초 시간들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커피 추출이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홈카페를 하시는 많은 분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한 줄. 커피 추출은 물과 커피 사이의 저항에 의한 시간의 상관관계다. 엄청 어렵죠.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쇄 커피 원두가 있고요. 거기서 물을 부어서 결국 우리가 에스프레소든 커피 드립으로 마시는 드립 결과물이든 이렇게 브루잉을 해가지고 마시는 결과물이든 이런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커피 분쇄된 커피와 위에서 붙는 물의 두 물체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저항이 발생하고 그 저항의 상관관계에 의한 추출 시간이 변하고 그 변하는 시간에 따라서 커피의 농도, 뉘앙스, 향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와 물의 저항에 따른 시간 변화의 상관관계가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는 거의 기본 원리다. 이거는 사실은 커피 드립, 브루잉을 하든 커피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 추출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쉽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일정한 방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일정한 방 크기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오른쪽 문에서 왼쪽 문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죠. 나가고 싶은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숫자가 일정한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왼쪽만큼 사람이 들어있는 것과 오른쪽만큼 사람이 들어있을 때 오른쪽 문에서 왼쪽 문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빨리 반대쪽 문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왼쪽 그림에 있는 요 사진에 있는 방의 구조가 더 빨리 반대쪽 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일정한 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내가 직접 이쪽 문에서 반대쪽 문으로 나갈 때 받는 저항이 조금 덜 하게 되고 오른쪽 사진은 저항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몸끼리 부딪히는 일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늦게 반대쪽 문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듯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퍼 안에 들어있는 커피의 양, 포터필터 안에 들어있는 도징된 커피의 양에 따라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고 드립의 결과물이 추출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커피 양을 얼마나 담느냐는 커피 추출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일정한 방 안에 보는 것처럼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일정한 덩치의 사람들이 왼쪽 그림처럼 일렬로 들어서 있는 것과요. 똑같은 몸무게이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는 그만큼 홀쭉한 사람들이죠. 아주 날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하지만 두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총 무게는 같은 그러면 더 빡빡하게 들어있는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상황과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오른쪽 문에서 왼쪽으로 내가 나가고자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당연히 오른쪽 그림처럼 빡빡하게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틈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내가 오른쪽 문에서 왼쪽 문으로 나가는 시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포터필터에 담는 커피 원두의 크기, 조밀도가 굵으냐 가느냐에 따라서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받는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당연히 조밀하게 커피가 들어있다 그러면 똑같은 10g, 20g을 담더라도 커피 조밀도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적어집니다.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커피는 물과 커피 사이에 어떤 변수에 의한 저항들이 발생을 하고 그 저항에 의해서 시간이 달라지는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커피 추출은 물과 커피 사이 저항에 있어서 시간 변화의 상관관계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꼭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커피를 추출해 보면 일어나는 변수에 대해서 여기서 저항이 덜 걸렸구나, 더 걸렸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변수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담는 도징량, 그리고 안에 담는 도징된 커피 원두의 분쇄도가 가느냐 굵으냐에 따라서 커피 추출에 있어서 변수가 일어나고요. 우리 물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추출되는 물의 온도, 이 커피 머신의 추출 압력, 그래서 뭐 가변압이니 뭐 유량을 변화를 주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추출의 압력, 그리고 프리 인퓨전이라는 커피를 미리 적셔주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커피 추출의 변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바스켓의 크기, 그리고 이 바스켓의 모양, 뭐 VST니 IMS 바스켓이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커피의 변수는 발생을 합니다. 탬핑의 압력 또한 세게 누르느냐 약하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커피 추출의 변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추출에 있어서 변수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사실은 바리스타가 다 통제하면서 커피 한 잔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커피 한 잔을 조금 추출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변수들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깎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도징량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까 도징량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이 도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이 포토필터 바스켓 안에 커피 원두를 담는 양을 도징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징량에 따라서 커피 추출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맛들이 느껴지는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맛도 보고 또 TDS라는 농도계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농도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징량에 대한 변수를 줄이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저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담는 양이 얼마나 담기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울을 사용해서 추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시험을 할 거냐면 여기에 담는 양이 18g과 16g을 구분해 가지고 추출해 볼 예정입니다. 18g과 16g, 2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2g이 추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16g을 먼저 도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g) 18g을 도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g) 18g이거든요. 이게 16g이고 두 개가 차이가 이렇게 도징이 됐습니다. 템핑까지 다 했고요. 자, 그럼 16g 담긴 것부터 추출을 해서 그 추출 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g입니다. (34.9) 35, 딱 35.1, 26초가 걸렸거든요. 35.1g에 26초가 걸렸습니다. 자, 그럼 18g을 담았을 때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8g이 나왔거든요. 34.8g에 35초가 걸렸습니다. 아까는 26초, 지금은 35초. 2g 차이로 지금 거의 9초에서 10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방금 보셨죠? 지금 분쇄도죠. 분쇄도는 같은데 여기 포토필터에 담기는 도징량이 16g인지 18g, 단 2g 차이로 추출 시간이 16g짜리는 26초가 걸렸고요. 18g짜리는 35초가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9초 차이가 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9초 차이에 따른 맛은 어떻게 다른지 영상을 통해서 좀 아쉽네요. 같이 맛을 보시면 더 좋은데 영상을 통해서 그 맛을 다 전달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일단 먹어보고요, 맛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추출되다 보니까 도징량도 작고 추출도 조금 빨라진 성향에서 나오는 커피의 뉘앙스가 약간 산미가 조금 받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자, 그러면 18g으로 도징을 해서 35초에 추출이 된 에스프레소의 맛은 어떤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단맛이 조금 더 가운데 맛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중간 맛이 조금 더 추출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부드럽고요. 농도감도 조금 더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단맛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밸런스 좋게 먹을 수 있는 맛이 추출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커피의 농도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찍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단 2g 차이로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이 커피의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냥 단순히 맛으로만 느껴지는 이런 차이가 실제로 기계로 측정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농도 차이로 나타나는지도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16g 도징을 해서 35g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농도와 18g 도징을 해서 35g을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농도를 TDS 농도계로 한번 농도를 실질적으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8.23) 8.23, 네, 8.2, 8.23 정도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18g 도징한 거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8) 8.98, 8.98. 네, 이 농도계로 실질적으로 찍어 보면서 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눈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보이시죠? 앞에 16g 도징을 해서 35g 추출한 에스프레소는 농도계 농도가 8.23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18g으로 도징해서 35g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커피의 농도는 8.98. 지금 0.7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농도계에서 0.7%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0.12%만 해도 농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입으로 느껴지는 관능 평가를 했을 때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0.7 이상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로 많은 농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잘 보셨나요? 커피 농도라고 얘기하는 TDS, 이 TDS도 방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커피 분쇄도를 가졌지만 포터필터에 담기는 양이 16g과 18g, 단 2g 차이로 어떤 정도의 농도 차이를 보이는지, 입맛으로 우리가 관능 평가를 통해 가지고 맛의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로 이 농도를 찍어 봤을 때 어떤 농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출 변수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카페를 하거나 홈카페에서 커피를 추출해서 드시는 분들이 흔히 좀 접하기 쉬운 추출 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징량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황 기초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시는가요? 그러면 이 도징량의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울을 쓰는 겁니다. 저울을 쓴다 그러면
저울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도직량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도직량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변하는, 추출이 달라지는 그 변수는 우리가 제외시킬 수 있는 겁니다. 깎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칠구커피에서는 저희 원두를 쓰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거나 또 저희에게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저울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커피 맛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울을 써서 도직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저울을 쓰시길 바랍니다. 저울 비싸고 좋은 거 쓰실 필요 없으세요. 물론 뭐 좋은 거 한 2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고급형의 저울을 쓰시면 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만 원대나 또는 3만 원대, 조금 더 드린다면 5만 원대 정도의 저울을 쓰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카페에서도 쓰실 수 있고요. 집에서 홈카페로 즐기실 수 있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은 됩니다. 오늘은 꼭 저울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추출의 변수입니다. 바로 분쇄도. 분쇄도에 따라서 어떻게 커피 추출이 달라지고 커피 맛이 달라지며 또 커피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과 동일하게 또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생왕 기초 시간이니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집에서 커피를 추출해서 즐기시거나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계속 돌려보시고요. 혹시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